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종적인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던 반려동물의 죽음도 실제 사람이 내 가족이 죽었을 때와 동일한 정서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실제로 반려동물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 가족을 상실할 때와 동일한 애도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뽀삐와 사랑의 27번째 이야기. 오늘은 펜로스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가족같이 사랑하던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에 겪게 되는 상실감이나 우울 증상을 뜻하는데요. 함께 살던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려라는 이름으로 평생의 가족이 된 동물들. 하지만 언젠가 올 반려동물과의 이별에 준비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울증보다 무서운 펜로스 증후군. 몇 해 전 부산에서는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 슬퍼하던 20대 여성이 죽은 반려견을 안고 착화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반려견 키우는 것을 반대해 혼자 독립을 해서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만큼 사랑했는데요. 반려견이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렇게 펜로스 증후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2000년대 전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인 만큼 10가구 중 2~3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거고요. 더 큰 변화는 2021년부터 인구조사에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여부가 추가 항목으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서 아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떠나면서 슬픔, 불안, 대인기피증 등을 겪게 되는데 정신의학 건강과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6개월간 지속이 되면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유골함을 집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거나 유골로 만든 메모리얼 스톤을 만들어 항상 지니고 다닌다거나 심지어는 손목 안쪽이나 몸에 반려동물의 얼굴을 문신으로 새겨서 다니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반려동물의 부재를 다양하게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펜로스가 우울증보다 더 무섭다는 건데요.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너무 아파하거나 자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는 애도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현실을 부정하고 반려동물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한 감정을 느끼는 단계죠. 극도의 슬픔이나 우울감 혹은 자책을 하거나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한 감정 상태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상태를 애써 무시하거나 괜찮은 척 억누르기만 한다면 더 악화되고 오히려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슬픔을 더 표현하고 표출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치유 과정의 일부이니까요. 세 번째는 공허함. 많이 아파하고 슬퍼한 이후에는 반려동물의 부재가 더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작은 동물이었지만 그 공간들이 비어있고 함께 보냈던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의 시간들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네 번째는 추억입니다. 앞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죄책감이나 미안함보다는 사랑이 충만했던 걸 떠올리며 그리워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슬픔의 정도나 이겨내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과정들의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저의 버팀목이었던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 역시 이러한 과정을 모두 다 겪었었고 지금도 이겨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도 떠올리면 못해드렸던 것만 생각나서 많이 힘들지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함께했던 추억으로 행복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함께 위로하고 슬퍼해주고 공감해주지만 동물이 죽으면 혼자 아파하고 혼자 슬퍼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반려동물이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거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보다 수명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평균 수명이 여전히 15살 안팎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먼저 떠날 거라는 걸 인식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을 추억할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물건을 남겨놓는 것이 좋은데요. 사진보다는 영상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그 영상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의 위안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사람이 아닌 동물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슬퍼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표현한다는 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습니다. 유난 떨지 말라는 반응보다는 정말 친한 친구 또는 가족의 죽음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듯이 얼마나 슬플지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슬픔에서 이겨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재를 잊으려고 하거나 덮어두려 하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고 완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제대로 된 회복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별에 대한 아픔을 겪는 반려인들, 펜로스 모임에 대해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은데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추억하고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하고 감정에 솔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많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들 간의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 그 자리를 억지로 다른 무언가로 채울 필요는 없지만 그 반려동물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말은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한 만큼 보내야 될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늘에 있는 반려견이 편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뽀삐의 사랑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